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의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 인구 중 1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약 76억 명 세계 인구 중 7억 6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거죠. 이런 WHO의 추산을 뒷받침하는 듯 유럽의 최근 확진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놈의 지겨운 코로나, 끝날 것 같으면 재유행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 대체 언제쯤이면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유럽을 한바탕 휘쓴 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었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2차 유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유럽을 향해 다시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신규 감염자 수는 1차 유행 당시의 규모를 넘어서거나 웃돌고 있는데요. 그나마 유럽에서 선봉하고 있던 이탈리아와 독일마저도 그 수가 며칠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봉쇄 조치를 풀었던 각국 정부에선 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에선 다시 전면 봉쇄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거의 첫 직격탄을 받았던 이탈리아는 일부 지방 도시들의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길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나폴리는 밤 11시 이후 술집 영업을 제한했는데요. 이제는 전국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역시 파리의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최소 2주간 카페와 술집의 영업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확진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독일은 지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731명으로 4월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고 스페인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이상으로 지난해 7월보다 10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벨기에 역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이는 지난 8월의 평균치인 500명의 4배 이상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8,500명 선으로 한 달 전보다 5배 이상으로 늘었죠. 이처럼 전체적으로 유럽의 2차 확진 추세가 심각한데 이런 추세가 언제 꺾일지, 종료 시점은 언제일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에 온 인류의 관심이 쏠려 있고 그 경쟁도 치열합니다. 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강대국들이 앞다퉈 백신의 개발과 치료제의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75개의 백신을 개발 중인데 임상 3상에 진입한 것은 단 5개뿐이며 미국, 영국, 중국 출신 기업들입니다. 러시아는 가을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라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죠. 중국도 지난 6월부터 백신 긴급 사용 지침을 승인해 7월부터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긴급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제국주의, 백신 국가주의라고 불리는 백신 개발 경쟁은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 질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신과 치료제 시장의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결국 이런 백신과 치료제의 공급이 소수 강대국가 그 국민에게만 독점적으로 이뤄질 게 명백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국주의를 그리워하던 일본 역시 백신 제국주의 경쟁에도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하는 아비간에 대해 3주 만에 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다음 달에 승인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통상 일본의 신약 심사 기간은 신청에서 승인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번에 신청 전부터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안정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정밀 조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신청 전부터 승인 일정까지 정해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교도통신은 국산 치료제를 해외에 보급하고 싶어하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렵게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술이라도 부리는 듯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한 지 단 사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퇴원하는 자신을 내세워 코로나는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기존의 메시지를 반복한 셈인데 그의 모습에 미국 정치 전문업체 더힐은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다수가 이용할 수 없는 의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 이미 21만 명이 사망하고 750만 명 가까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은 모두가 트럼프처럼 황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트럼프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용한 치료법을 연말이면 한국 국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감염 3일에서 5일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바이러스를 잡아 폐 손상 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환자들을 보면 이미 바이러스로 인해 인체에 손상을 입어 뒤늦게 항체 치료제를 투약하는 게 실상입니다. 트럼프 역시 이미 폐 손상이 일어나 추가 염증 치료제 등을 맞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죠. 여기에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CTP59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말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우리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치료제 투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글로벌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백신 치료제 생산을 서두르면서 K-코로나 백신 치료제 생산 기지를 선도 중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백신 생산 능력을 기존 연간 1억 5천만 도즈에서 약 5억 도즈 금요로 늘렸습니다. 이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CMO, CDMO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영향이 크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치료제 대규모 스탁 생산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는데요. 지난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맺은 치료제 CMO 규모는 4,400억 원으로 올해 들어 수주 금액을 25% 차지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원을 웃도는 CMO 수주 실력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CMO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개발 중인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경우 셀트리온이 CMO 거점이 될 수 있기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바이넥스도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로 꼽히는데요. LG화학 관계자는 현대 코로나19 백신의 CMO를 고려 중으로 가능한 수준은 2억 도즈 정도라며 완제 CMO의 경우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넥스는 제넥신의 코로나 백신 임상 1상용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백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또 최근 이와 관련한 CMO 계약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들의 국내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한국의 수요가 몰리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생산 시설을 갖추는데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내 업체로 CMO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중국 쪽 생산 시설이 늘었지만 거기보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죠. 이런 국내 기업들의 해외 백신과 치료제 숙탁 생산은 우리 국민의 투여할 물량 확보로도 이어지기에 단순 경제 효과 이상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K바이오를 더욱 성장시킨다면 그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류애를 끝까지 발휘해 글로벌적인 바이오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바이오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